예, 오늘은 지난번에 5번까지 풀었던 중단 학습 점검 6번부터 다시 풉니다. 자, 6번 문제를 먼저 보면 6번에 1번 이 다항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x-1에 x 플러스 2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걸 전개하는 건데, 자, 어떻게 전개를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그냥 요거 먼저 하고 또 요거 또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요게 조금 눈에 들어와요. 앞에 거 하고 마지막 거 하고 먼저 계산을 하면 어떨까? 앞에 거 제곱이 있고 뒤에 거 제곱이 있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 부호 바뀐 게 있어서 이 식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 x 플러스 2를 따로 떼내고 x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먼저 요 뒷부분만 먼저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는 나중에 할 거고, 자, 요거 전개하면 곱셈 공식 있었지.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이번에 이제 차례차례 전개하면 요렇게 전개를 하면 x의 4제곱 빼기 x 그리고 더하기 2배의 x 세제곱 빼기 2.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둬도 되고 내림차순을 예쁘게 정리해주면 x 4제곱 플러스 2배의 x 세제곱 빼기 x 빼기 2 이렇게 해서 1번이 전개가 됩니다. 이제 다음에 6번에 2번은 x-2와 x 플러스 3과 x-4와 x 플러스 5를 전개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부터 차례 해나가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머리를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자, 요거 두 개 먼저 하고 요거 두 개를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리고 요거는 x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x제곱에 플러스 x, x제곱에 플러스 x가 공통으로 있어서 원래는 이거 이렇게 9번을 전개하고 동량끼리 정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항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제 이번에는 이걸 a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a로 치환을 합니다. 이걸 치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식이 a 빼기 6, 그 다음에 a 빼기 20 요걸 정리해 놓으면 a제곱에 마이너스 26의 a 플러스 120 이렇게. 이제 아까 있던 a 자리에 x제곱 플러스 x를 다시 대입을 해서 x제곱 플러스 x를 제곱하고요. 빼기 26배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0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곱셈 공식 그대로 써서 x의 4제곱에 플러스 2배의 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이 요거 전개한 게 되고, 요 마이너스 26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26x 제곱 빼기 26x 플러스 120. 자, 이제 얘들 둘만 계산을 잘 해주면 끝났네. 그래서 x 4제곱에 플러스 2x 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25x 제곱 빼기 26x 플러스 120. 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왜 이렇게 두 개를 묶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을 생각해 보니까 전개할 때 얘를 둘을 더하게 돼서 플러스 1이 나올 거고, 개수가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5를 두 개 더하면 1차의 개수가 나올 텐데 플러스 1이 돼서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 두 개를 더하면 얘들은 5고 얘들은 9가 돼서 같지 않게 돼서 이렇게 A로 바꿔서 풀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7이 돼서 X의 개수가 7이 되고, 이렇게 두 개 묶으면 X의 개수가 7이 되어서 비슷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보고 1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1차항이 전부 다 동일할 때는 이제 상수항끼리 잘 두 개씩 묶어서 동일한 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바꾸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항식 계산에서나 계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x가
1 플러스 루트 3, y는 1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1번 문제가 x의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을 구하는 문제. 자, 그러면 이거는 x를 세제곱해서 구하고 y도 세제곱해서 구하고 해서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좀 더 쉬운 것 같아. 어떤 걸 제곱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던데 x 플러스 y를 x제곱과 빼기 xy와 플러스 y제곱을 전개하면 되더라. 이 곱셈공식이 있었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그럼 우리는 세제곱 계산보다는 더하는 계산, 그리고 제곱을 하는 계산, 그리고 두 개를 곱하는 계산이 훨씬 더 쉽고 계산의 실수가 적지. 그래서 x 플러스 y를 먼저 구해보면 얘들 둘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없어지고 2가 되겠고, x제곱을 계산해보면 1 플러스 루트 3을 제곱하는 거라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리고 뒤에 거 제곱 루트 3의 제곱. 그럼 루트 3 제곱하면 3이고 1까지 더해놓으면 얘는 간단하게 적으면 4 플러스 2 루트 3 여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제곱도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서 얘를 제곱하면 누구의 부호만 바뀐다? 여기 두 번째 항의 부호만 바뀐다. 그래서 얘도 빨리 정리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고, 이제 xy 계산도 해보면 xy는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보면 1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거 계산, 간단한 계산 다 해놨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x 플러스 y 대신에 2 넣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대신에 4 플러스 2 루트 3, 그리고 xy가 마이너스 2였어. 마이너스 2였어. 근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괄호 안에 있는 여긴 플러스 2 루트 3과 마이너스 2 루트 3이 없어질 거거든.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10이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10이 되어서 20이 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놨으니까 2번에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도 이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는데, x 빼기 y에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풀면 되니까 x 빼기 y도 계산 한번 해보면 x 빼기 y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2루트 3이 되더라. 그래서 2루트 3에다가 x제곱이 4 플러스 2루트 3 플러스 xy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y 자리에 4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2루트 3에다가 곱하기, 자,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없어지죠. 그러면 4 더하기 4는 8이고 8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6이 되더라. 그래서 12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제곱 해도 돼. y도 세제곱 해도 돼. 그런데 좀 힘들더라. 사실은 근데 실제 계산량은 이거나 비슷합니다. 방금 쌤이 했는 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요 나누기에 했을 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구하는 방법. 자, 조립제법. 자, 개수를 데리고 옵니다.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 그리고 나누는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 자, 1은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면 플러스 2 더하면 4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면 몫이 어떻게 된다? 몫이 어떻게 된다? 몫이 상수 1차, 2차 개수니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8번에 1번 됐고, 자, 이제 8번에 2번. 2번은 2x의 세제곱에 빼기 x제곱에 플러스 4x의 빼기 1을 나눕니다. 누구로? 2x의 빼기 1로 나눕니다. 자, 이번에 개수를 데리고 와서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 이번에 요거 0이 되게 하는 x가 얼마? 2분의 1.
2분의 1 데리고 내려오면 2는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1 더하면 0 곱하면 0 곱해서 올라가면 0 더하면 4 곱해서 올라가면 2 더하면 1. 자, 이렇게 되었는데 몫을 그냥 적으면 안 된다 그랬어. 왜냐하면 여기 2분의 1은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애지만 실제로 누구하고 똑같냐 하면은 x 빼기 2분의 1 한 것을 0으로 만드는 것과도 똑같거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아니고 얘로 나눈 걸로 이 몫이 나오거든. 그러면 나누는 것에 2분의 1배를 했으니까 몫에도 2분의 1배를 해야 된다. 맞나? 그래서 여기서 몫은 x제곱 빼기 더하기 2. 원래는 2x제곱 플러스 4인데 그것도 절반 해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오면 된다 그랬어. 나머지는 1.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원래 2x의 세제곱에 빼기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빼기 1은 원래 x 요요 조립제법 원래 의미는 x 빼기 2분의 1에 곱하기 요게 몫이라고 보면 2x 제곱에 플러스 4에 플러스 1 요게 요렇게 요식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요식으로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누구였어? 2의 x 빼기 1을 요렇게 해서 전개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던 두 배들이 어디로 넘어갔어?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얘를 다시 절반씩 나눠줘서 x제곱 플러스 2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얘로 나누면 몫은 얘가 되고 나머지는 얘가 되더라. 이 조립제법의 원래 의미는 뭐라고? 이 식을 x 빼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한 조립제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다고. 얘가 실제 몫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원래식으로 적어보면 이렇게 적혀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배씩을 다 앞으로 다시 보내주니까 원래 몫은 x제곱 플러스 2에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되더라. 그래서 8번이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 x 앞에 1이 아닌 걸로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9번은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16이었다. 이때 어떤 다항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요 문장으로 된 식을 표현하면 어떤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렇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빈칸에 들어갈 요 식만 잘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얘만 남기기 위해서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여기에서 계산 결과를 얘로 나눠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우선 얘가 이쪽으로 먼저 넘어가 보자. 넘어가면 플러스 16이 이항되면 마이너스 16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어.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빼기 2x 빼기 15는 어떤 다항식과 x 플러스 3의 곱으로 나타내더라. 그러면 이제 요 어떤 다항식을 찾기 위해서는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없어져 줬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곱하고 있으니까 양변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눠보자. x 플러스 3으로 나눠보자. 여기도 x 플러스 3으로 나눠보자. 단 x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조건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0이었다면 얘도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x에 3을 넣었을 때 얘는 0이 안 되거든.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면 똑같이 나누면 얘하고 약분되고 우리가 원하는 식은 어떤 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x세제곱 플러스 4x 빼기 2x에 빼기 15를 나눈 겁니다. 누구로? x 플러스 3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 나누기는 우리 잘할 수 있어. 뭘로 하면 되지? 조립제법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옵니다. x세제곱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4, 1차 항의 개수 마이너스 2, 상수항의 개수 마이너스 15 나눕니다. 누구로? x가 여기 0이 되게 하는 식 x는 마이너스 3, 1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3 더하면 1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3 그 더하면
마이너스 5 곱해서 올라가면 15 나머지는 0. 당연하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했을 때 나머지 안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야 될 식은 어떤 식이다? x제곱 플러스 x 빼기 5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이 누구다? 얘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문장으로 된 식은 문제는 문제를 잘 읽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타내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도전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말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모를 수도 있어서 일단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직육면체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B, 높이를 C라고 했을 때 자, 건널비가 60이니까 건널비는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식으로 만들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있는 밑면 넓이 얼마지? AB. 밑면은 AB야. A 곱하기 B 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여기 두 개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옆면. 요 넓이는 뭐가 된다? B 곱하기 C. 요것도 BC. 그런데 이 왼쪽에 또 있거든. 요것도 두 개 더하기. 그럼 요거까지 됐고 윗면 됐고 자 이제 앞면과 뒷면 하면 되는데 앞면은 요 높이도 C니까 A 곱하기 C라서 AC 해서 요것도 두 배라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대각선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각선은 A에서 C까지 가장 긴 거.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생각해 보면 우선 대각선 밑면의 대각선을 긋고 높이까지 이렇게 하면 얘가 직각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고. 자, 이 대각선 길이도 마찬가지. 얘들 둘은 직각이었으니까 가로, 세로, 대각선. 그럼 얘는 누가 되냐 하면 루트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고. 그리고 다시 얘하고 얘하고 해서 대각선을 만들면 여기도 마찬가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이 대각선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나? 요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 되는지 쌤이 적어놓은 거 확인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A가 몇 개 있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4A 더하기 B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4B 더하기 C도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4C.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라. 그치? 그러면 이제 식이 세 개가 있어. 하나, 둘, 세 개의 식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식을 적당히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는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 사실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만들 수 있으면 이건 4배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건널비 식에서도 조금 식을 정리를 조금 하면 62에 2배, 2배, 2배가 다 있으니까 2 다 나누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요 절반씩이니까 31이라고 적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 그러면 루트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면 얼마다? 38이다. 근데 굳이 이거 안 없애도 되겠는데 왜냐하면 요거하고 관련된 곱셈 공식이 하나 있어. 어떤 곱셈 공식이 있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더하기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ac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근데 요거는 얼마였지? 아까 하기 전에 건널비 60이었어.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8이었어.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다? 100이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100이란 얘기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왜? 제곱해서 100이 되는 거 10인데 모서리의 길이는 음수가 없잖아. 그럼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제곱근을 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지만 다 더하면 10이더라. 그럼 우리가 원하는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러니까 이건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 그래서 요거 답이 40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얘를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식을 갖다가 곱셈 공식이나 뭐나 이렇게 적용을 해서 답을 구해낼 수 있다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다시 풀어보세요. 자, 1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이 값을 곱셈 공식 이용해서 구하세요 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요거 세제곱이 좀 마음에 걸리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전개해서 풀면 크게 문제가 없어. 잘 모르겠으면 노가다 계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문제에서 곱셈 공식 이용해 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1이라는 숫자가 보이고 100이라는 숫자가 좀 보이네. 그래서 100을 A로 1은 그냥 1로 표현해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볼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어. A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만 1이라서 만은 100의 제곱이라서 A 제곱에다가 1 더한 거. 요건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A 요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어떻게 전개가 되겠네. 뭐지? A의 제곱이 있고 1의 제곱도 있고 두 개 곱해서 부호 바꾼 것도 있네. 그럼 얘가 뭐가 되더라? A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더라. 그지? 그래서 얘는 곱셈 공식 전개해보면 A의 세제곱에 플러스 3A 제곱에 3A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얘랑 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빼기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어. 맞아? 그러면 요거는 한 번만 더 계산을 하면 A 세제곱 괄호를 풀면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3A 플러스 1 빼기 A 제곱 빼기 1 이렇게 A의 세제곱이지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이거 A 세제곱 없어지고 이거 두 개 없어지니까 3배의 A 제곱 플러스 3A 그러면 A 자리에 이제 100을 집어넣어서 3 곱하기 만 더하기 3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30300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쓰면 어려운 계산이 쉬워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났고 자,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좀 많이 하세요. EBS에 보면 예비 과정도 있고 하니까 방학 동안 EBS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국어, 수학 이 세 과목을 열심히 예습해 놓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덜 힘드니까 방학 알차게 보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보냅니다.